이번 아세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과 경제 영토를 넓히는 계기가 될 텐데요.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에서 최대 관심은 경제 분야의 협력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분야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최영은 기자의 리포트에서 설명했듯이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원전 협력의 체계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1986년부터 원전 건설을 중단했는데요. 필리핀은 고질적인 전력난과 높은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재추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인정받은 K원전 기술력을 홍보하는 계기는 물론 앞으로 사업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교량 건설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두 사업은 대외협력기금 사업 기준 역대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라구나 사업은 총 37.5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PGN 교량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3개의 섬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 누적 사업 규모가 20조 6천억 원 달러로 전체 지원 대상 59개국 가운데 4위에 해당합니다. 이어지는 방문국인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일정이 예상되나요? 네, 싱가포르는 세계 금융과 물류, 교통의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의 발전을 선도해온 역내 핵심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우리의 제2위 투자, 교역 파트너이자 인프라 수주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혁신 파트너로서 공동 연구 개발과 인력 교류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싱가포르 내 프로젝트 수주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동행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각종 경제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현지 사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순방 국가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관계 격상은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입니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다자회의, 다수의 양자회담을 통해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아세안 각국 기업과 기관 간 MOU 등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순방 과정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각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지난 2018년 체결한 농업협력 MOU를 바탕으로 그동안 종자보급과 스마트팜, 농촌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함께해왔습니다. 지난해엔 필리핀에 축구장 46개 규모의 한국 농기계 생산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마지막 일정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의 이런 농업 협력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농기계 생산공단을 필리핀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세우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앞서 정상회담을 통해 식량안보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농기계 생산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필리핀 관광부가 양국 관광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이행 계획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관계 격상과 경제 협력을 약속한 한국과 필리핀이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체결한 기업, 기관 간 MOU는 모두 13건. 윤 대통령은 또 두 나라 인프라 협력을 두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경제발전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BBM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필리핀의 도로, 교량 등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한 겁니다. 세계 2위 니켈 생산국이고 자원 부국인 필리핀과 공급망 관련 협력 분야가 많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양국은 핵심 광물 탐사와 기술 개발, 원자재 공급망 중단 시 상호 지원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포럼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기업인들과 함께 참석했고 우리 측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양국 기업, 기관 간 MOU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지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2024년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필리핀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 무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양국이 핵심 광물과 에너지, 디지털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아세안의 창설 멤버이자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필리핀과 지역 정세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의 6.25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병력을 파병했고 7,420명의 필리핀 참전 용사들은 전쟁 기간 동안 주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필리핀과의 국방협력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기술 이전과 교육 훈련, 정비 지원 등 상호 호혜적 방산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양국의 방산 협력이 필리핀의 자주국방 구축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도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인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규칙 기반 해양 질서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배달 대행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7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상생 방안을 내놓진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KBS의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도출될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보다 당사자들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0월까지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배달 앱의 체해 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배달 가격과 매장 판매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 가격을 못하게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온라인 해외 직구 플랫폼의 허위 광고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실제로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기준점으로 할인율을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쿠폰을 제공할 때 허위로 과장 표시를 한 것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의 업종과 전혀 무관한 품목을 강매한 행위가 적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자라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서가 보통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하기 때문에 예정 고지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 62만 명은 올해 7월에서 9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해 예정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정산되는데요. 고지세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액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성실신고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